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또다시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오늘도 어김없이 개장을 했는데요. 간밤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한 뉴스는 있었죠. 그러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거기에 따라서 금매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요, 결국에는 또 빠져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빠질 때 사는 거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어차피 시장은 빠질 거라는 걸 예견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저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피 1941포인트 나타내면서 현재 0.2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크게 코스피는 흔들리진 않는다, 그죠? 올라야지 빠지죠. 오르지 못했죠.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17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낸 반면에 기관이 8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0.3%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죠. 자, 현대차하고 그 SK하이닉스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하실 때는 꼭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국전력이 오늘 2.1%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42,95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23만 6천원으로 0.2%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22%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많이 빠지죠. 64만 4천원으로 자, 3만 7천원 빠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5.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7위권부터 지금 14위권까지 매일 바뀌죠. 재밌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아차는 많이 내려갔죠.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 자, 운수 장비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하늘이아가 오늘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운수장비 업종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낙폭이 과대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왜? 이미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등도 약하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인데요. 자, 코스맥스, 제닉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좋지 못한 실적이었고, 자, 에이블 CNC, 아모레퍼시픽, ACT,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자, 춘절을 앞두고 현재부터는 조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꺾이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만큼 춘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먼저 보실 건데요. 자, 네이버가 64만 2천원으로 마이너스 5.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12만 7천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네이버. 자, 네이버 어디 갔나요? 네이버. 자, 네이버 주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이 볼게요.
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흘러내리는 차트죠. 자, 신용 물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카카오라는 거대 공룡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쟁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거기에 네이버의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명심하시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자, 4,060원이고 오늘 1.25%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오늘 430만 주 나타나고 있고요. 파미셀이 오늘도 오르는 이유가 있죠. 자, 어제는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오르고, 자, 바로 조혈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암 백신 상업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말이 어렵죠. 자, 항암 백신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86.79포인트 나타나면서 1.1%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전 종목군이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빠질 때 다시 한 번 더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기업은 오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빠져야 오릅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33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낸 반면에 기관이 오늘 183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5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이 정말 인정머리가 없죠. 뱉을 때는 정말 많이 뱉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3% 나타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플러스 1%대 나타내면서 오늘 5만원을 찍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톡스가 쉬어가는 흐름이죠. 오늘 마이너스 4%대 크게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 컴투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다. 시장 자체가 빠지는 시장이구나.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 어느덧 44,000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1.7%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엔이 오늘 마이너스 2.6%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이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6.6%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오롱생명과학, 자, 요즘 들어서 지금 제약업종은 빠지고 있는데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은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당연히 기대감이 지금 끼어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오르는 이유는 유전자 치료제를 출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기업은 바로 이 코오롱생명과학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가가 반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키스트네요. 자, 키스트. 자, 3,400원 나타내면서 오늘 7% 오르고, 와, 거래량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960만 주 나오고 있는데, 자, 키스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400원대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고, 자,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은 가격이 이 가격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등 자체, 강한 상승 자체는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저랑 조금 다르게 생긴 김수현 씨가 있었습니다. 그 김수현 씨의 힘으로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실적적인 분위기가 반증되었죠. 김수현 효과라고 하죠. 흑자 전환이 되면서 2015년 매출액도 상당히 지금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2,000원, 3,000원 상당히 저렴한 주식이었지만
우리는 이 기업이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같이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SM이 1,700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도 그 종목이 7만원, 6만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키스트,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는 2,400원, 2,500원이 있지만 어느덧 3,300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환율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093원 80전 나타나면서 오늘 1원 10전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은 여전히 강세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터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집니다. 코스피도 그렇게 뭐 달갑진 않고 그래요. 저희도 물론 틀릴 수 있죠. 하지만 같이 해결을 해나가면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라든지 아니면 문자 꼭 남겨주시면 저와 김선희 멘토가 지금부터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자, 어제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장중에 1% 이상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비중에 대한 부분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어제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밀려주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은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빠르게 회복하기를 좀 바라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천천히, 느긋하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거의 뭐 공포가 극에 달하는 그런 구간이죠. 신용도 그렇고, 뭐 공매도도 그렇고, 대차도 그렇고, 다 쌓여 있었잖아요. 그거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는 쪽으로 계속 제가 코스닥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저도 오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을 조금 몇 가지 종목을 정리할 건데요. 포트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 포트 상황입니다. 종목이 두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AS를 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두 개를 뺐어요. 이라이콤이랑 KCC인데요. 이라이콤부터 볼게요. 네. 자, 이라이콤 현재 좀 밀립니다. 2%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라이콤을 판 이유는요, 그냥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익 난 종목은 수익 실현을 그냥 해버리자라는 쪽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서 이게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오전 방송에서도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저녁 방송도 아마 제가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직 굉장히 싸지만 그래도 시장 불안 때문에 정리한 거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CC인데요. KCC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죠. 좋은 종목 팔 때 가장 나쁜 거 팔아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제가 조금 못 따라잡고 있네요.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둘 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요, 종목은 없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바로 상담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네페스입니다.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가 어제도 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도 좀 하락이 나옵니다. 지수 영향을 좀 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흐름인데요. 네페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IT 관련주들 전부 다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같이 조금 따라가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트론 같은 종목 좀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많이 올랐던 이 종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다가 소폭 쉬어가지고 아직은 이 종목은 괜찮네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IT 관련주들의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불안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죄송합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IT 관련주들의 좀 매도 흐름 자체,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도가 많았고,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도 그게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피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매수가 9,290원이세요. 네. 너무 약간 위험한 구간이 있지 않았나? 너무 많이 오른 상태 접근하지 않으셨나? 2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셨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깼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다 모르겠지만 당분간에 코스닥 지수가 불안할 가능성이 조금은 크기 때문에요. 빠져나오시고 좀 현금 확보를 한 이후에 설 이후 잘 쉬고 오셨다가 그 이후부터 해서 천천히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해서 재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으로 해서요.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일단 뭐 호텔신라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거 오를 때를 분명히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오를 때 중국인들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네. 이부진 사장에 대한 재계 3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왜 중국인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때문이냐면 이미 여기 이 권역 자체에서는 PR이 80배짜리예요. 70배, 75배, 80배 정도 나오는데 그냥 이게 PR, 뭐 실적적인 분위기가 올랐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왜 반등이 나오냐 하면
그 조현아 부사장이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바로 칼 호텔에 대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신라 호텔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칼 호텔을 대한항공에서 짓는 거였는데, 그래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겠다라는 판매 전략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무산이 됐죠. 완전 전면적으로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신라에도 여전히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 반등 자체가 지금은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가격권역을 한번 사본다면 96,000원, 97,000원짜리 한번 지지로 확인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대응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GKL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정책을 너무나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GKL과 중국 방송에서 파라다이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금 크게 문제가 돼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관련주가 다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좀 모습인데, 아직은 조금은 밑꼬리가 달린다고 하지만은 하락 추세긴 해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이 정도면 현재 상황 대비해서는 양호하다 볼 수가 있다는 좀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42,200원이세요. 네. 한참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조금 갑자기 꺾여버렸어요. 이전에도 제가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했다가 너무 이제 힘이 없고 그다음에 좀 밀리는 모습 때문에 정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큰 수익도 아니었죠. 소폭 정리를 한 모습이었는데 그때 좀 개인적으로는 잘 팔았다는 생각인데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파라다이스는. 근데 GKL은 못 따라간다. 이게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그 중국인들의 문제 자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주들은요, 특히나 이 외국계 카지노주들은요, 중국인들 매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계속 받아서요, 실적이 크게 상승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하락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성 자체가 약간 조금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5의견을 드렸어요. 매도 쪽은 맞아요.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35,000원짜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S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글쎄요. 지금 많이 빠진 자리인데요, 사실. 팔 때는 아닙니다. 사실 삼성 SDS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지배구조상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업황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기업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자체를 좀 더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일단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더 빠지고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빠지고 내려가는데,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바닥은 근접했어요. 우리가 미리 바닥을 예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사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지 마시고 좀 더 장기 투자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주가 팍 빠지고 그럴 주가는 아닙니다. 이게 지배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방송에서 조금은 다 이 말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다 드리기 조금 어렵고, 대신 삼성 SDS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정보 토비스입니다. 네,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비스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던 종목이죠. 작년 중반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토비스도 이제 카지노 관련주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토비스가 왜 카지노 관련주냐? 잘 아시죠? 이 공면형, 이렇게 생긴 공면형 모니터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게 나름 고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돈이 잘 되는 카지노 쪽부터 납품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가정집에 이제 나오는 모니터들이 이제 팔리고 있어요. 근데 꽤나 고가예요. 네. 그래서 이 토비스 같은 경우가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그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매수가를 보니까 19,100원이세요. 사실 19,100원에 이제 매수하시고 주가가 좀 깨져 내려갔다. 네. 어느 정도 조금 장기 투자 목적으로서 주가를 19,000원대에 매수하시지 않으셨나라는 판단입니다. 이 회사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대신에 이런 악재성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오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오후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이 카지노 악재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줄면은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손님이 줄면은 어쩔 수가 없이 네, 모니터 매출도 늘긴 늘겠지만 일단 그 점만 하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오후 의견을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길게 가져간다면 주가 흐름이나 종목의 성장성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만 원대,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포인트에 살펴봤을 때 조금 네, 그닥 싸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실적을 체크해보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3천억 기준인데 4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온다면 PER 몇 배? 한 9배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PER 뭐 8배, 9배 종목은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7배 정도까지 내려와야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종목이 되겠구나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정도까지 돼버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카지노주에 대한 불안감은 있기 때문에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모나미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모나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도하시는 게 맞죠,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업의 실적도, 사실 이거는 기업의 실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고, 우리가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만이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보고, 그 실적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 매출액이 안 는다는 것은 그만큼 캐파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모나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반등 자체가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 반등이 오늘 올 때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완구 총리 후보의 테마주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당선이 안 되면 그때는 주가는 더 빠진다는 거죠. 맞죠? 이미 테마성 재료가 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물렸구나. 네, 누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 물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요 가격 권역이 상당한 저항권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저항권역이 정해져 있고 하단권역 자체는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3210원 자리예요. 그럼 요 자리까지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기술적 반등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테마주를 엮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 자체가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갑자기 막
내려오더니만 2월부터 해서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41,000원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자, 제가 X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릴 건데요. 데브 시스터즈라면은 무슨 게임인지 혹여나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쿠키런이라는 게임이죠. 쿠키런. 뭐 라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챗 타고 간다 이렇게 돼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는데 데브 시스터즈는 내놓을 게임이 쿠키런 빼곤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쿠키런이 인기를 끌어봤자 길어야 1년이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주변에 이제 쿠키런 같은 경우가 매출 순위가 10위권 안에 있긴 해요. 카카오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전 국내 모멘텀에서는 많이 좀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 싶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좀 정리한 시점이긴 한데 이 물량 자체가 좀 돌아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에 맞추셔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간 외인 매도세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나와주고 있다. 이게 조금 멈춰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오늘장 상승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현재로서는 관망 분위기를, 관망 조성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또 한 말씀 드려보자면 NHN엔터가 데브 시스터즈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엔터가 유중 물량 자체가 700억도 모자란 상태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 지분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오면은 NHN엔터 올라가고 데브 시스터즈는 완전 하한가 직행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악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미코젠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일단 자, 아미코젠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아미코젠 지금 한번 같이 뉴스부터 보시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2월 3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고, 자,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50억가량 올라왔는 상황이고, 자, 2월 3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여기 체크를 하고, 자, 요 날이죠. 2월 3일. 네, 요 가격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상황인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이미 좋아졌다, 그죠? 그런데 주가상의 고가 권역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고가 권역을 보시면, 꾸준히 지금 갇혀있는 형국이에요. 누구 하나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아무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어때요? 주가 자체는 여전히 상단에 요 가격 권역, 지금 52,000원 권역이 고가 권역으로 자리 잡혀 있고, 꾸준히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움직일 때 거래량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냐? 거래량이 중간에 터졌다면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자, 1차적인 거래가 나오고, 자,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단 권역, 가격 권역에서는 지금 잡아주고 있는 물량의 모양새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 좋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실적 좋은 기업은 쉽게 안 빠집니다. 빠질 땐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서 이평선이 이탈이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비중을 크게 늘리세요. 결국엔 갑니다. 자, 그렇게 시청자분의 계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은 빠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로 비중을 크게 더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추가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1월달, 12월달 내내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수해도 괜찮다. 대신에 장기로 볼 거 아니면 매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1월달에 급등이 나왔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왔죠.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인데요. 1년 정도 볼 생각이 아니시라면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발 부탁드리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다음과 카카오의 매출에 합이 생기는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발 길게 보시면 좋은 결실은 있을 겁니다. 계속 주가는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오고 떨어졌다 올라갈 거예요. 좋은 주식일수록 계속적으로 조정은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매수하신다면 제발 길게 보시고 매수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솔리드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7,700원에 사셨는데 7700번님이죠. 자, 뭐 번호가 7700번님이 맞나요? 자, 이 번호가 몇 번이죠? 자, 헷갈리는데요. 자, 이 7,700원에 사셨는데 통신 장비 업종이죠. 솔리드 제가 추천하는 날 맞춰서 사셨는 것 같습니다. 자, 딴 걸로 수익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50%를 지금 들어가신 거죠. 자, 괜찮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래요. 어제 추천했죠? 근데 오늘 묻는다. 자, 그건 아니죠. 맞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방송을, 제 방송을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숙률,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걸 또 봐왔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50%의 비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좀 더 믿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플렉스컴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차트를 볼게요. 크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이때는 IT 버블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거의 안 올랐던 주식이 없어요. 정말 많이 다 올랐어요. 모베이스 대표적인 종목일 수가 있겠죠? 이때입니다. 이전이죠, 이때죠. 네, 이때죠. 네. 신양 같은 경우도 볼까요? 땡겨보겠습니다. 이때죠. 거의 안 그랬던 종목이 없습니다. 차바이오텍도 볼까요? 네. 차바이오텍은 그나마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나마 좀 그래도 이렇게 올랐었고, 대부분이 종목이 이랬어요.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때 제가 또 한참 해먹었었던 때죠. 아실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인프라웨어로 대박 쳤던 거를. 자, 이제 플렉스컴도 그 흐름이 지나고 쫙 내려간 상태에서 사실 11월 거의 달부터 해서요, IT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IT 비중 확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당장에 지금에서는 또 IT 관련주들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거든요. 어제 되게 심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플렉스컴은 좀 당장에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도 불안한 거죠. IT 관련주들이 다 지금 실적이 살아나지만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 넘기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 돌아서고 순이익도 적자긴 한데 자분기 때 아무리 잘 나와도 못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주가가 한번 또 영향을 받겠죠. 거기가 마지막일까? 그런 판단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아직은 하락적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에서는 빠져나오신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설 구정잘 쉬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해서 종목을 재탐색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CTL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CTL을 1,450원에 15%, 1,450원을 한번 끄보고. 자, 1,450원이고, 5483번님인데요. 자, 파시하죠. 파시는 게 맞죠.
돌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돌파 매매를 하면 물립니다. 5번 중에 3번 실패합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트렌드로 잡혔는 거지, 돌파 매매 확률은 결국에는 반반이에요. 뚫을 수 있을지 못 뚫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CTL 한번 같이 보시면 왜 그게 안 됐냐면요. 이 CTL이 무슨 업체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차량용 LED, 조명용 LED 업체죠. LED 업체인데 우리나라 지금 얘가 어디랑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냐면 서울반도체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네. 서울반도체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오늘 반등 나오는데 이게 빠진 거는 40% 50% 빠졌는데 오늘 5% 반등 나오죠. 네? 세 발이 피죠. 왜 빠졌습니까? 미국의 크리라는 업체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가 업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수를 해서 돌파 매매를 보고 1450원에 아, 돌파가 가는구나. 야하, 뚫었구나. 앞에 있던, 자, 여기에 이 저항 권역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갭 상승이 떠서 상한가에 박히겠다. 자, 그건 꿈입니다. 자, 꿈을 깨세요. 깨졌죠? 팔아야죠.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요? 똑같이 또 못 올라갑니다. 저라면 팔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포비스 TNC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포비스 TNC라는 종목, 상당히 좀 많이 익숙하지진 않으신 종목일 것 같아요. 보니까 6,870원에 매수를 하신 게 맞나요? 뭔가 조금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락이 있었나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도 당연히 찾아보자면 굉장히 좀 많이 좀 꼬여있는 기관과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의 물량을 보자면 상당히 좀 많이 꼬여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포인트에서 영업이익이 좀 개선사항이 좀 있는 상황. 근데 순이익도 마찬가지 개선사항이 있고. 근데 수급은 꼬이는데 실적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자, 6,000원대 줬는데요. 차트를 더 빼보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의 2009년 정도이 되나요? 다시 좀 수정사항이 왔는데 2020원이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2020원이시니까 여기서 하셨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일단 따라가셨어요. 실적이 개선사항이 크니까. 그러면 산무기까지 아까 봤을 때 순이익 부분이 개선사항이 좀 크고 영업이익도 개선사항이 좀 나와주는 포인트에서 보니 4분기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나온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포인트님이 여기서 한번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오지만 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수급은 꼬이는데 실적은 분명히 개선사항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X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건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수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으나 조만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1,800원을 거의 그 수준 기점으로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아보시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구간 자체 좀 짚어드리자면 여기는 좀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한 1,750원 라인을 깬다면 그때는 조금은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크게 깨지 않고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다시 얼마? 2,100원까지는 가능하겠다. 대신에 수익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그냥 적당한 구간에서 계좌가 플러스가 된다면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기 매도입니다. 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방송을 보고 지금 문자를 조금 보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68,000원에서 7만 그 사이 되면 연락을 주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67,800원 됐고 67,900원 지금 움직이는데요. 어제 주가 자체가 얼마였죠? 68,700원이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꼭지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꼭지고. 자, 일단 오버히팅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지금 7만원대를 돌파하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보고 지금 가격권역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61,090원에 지금 100% 가지고 계시는데요. 삼성전기의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그냥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주가는 과도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주가가요, 오늘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가 참 궁금한데, 아까 제가 카지노 관련주들은 X 의견, 아니,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5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5 의견을 드리는 게요, 중국 관련 리스크가 사실 너무 큽니다. 네, 너무 커요. 매출 비중에서 60%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다시, 뉴스가 좀 불거지거나 많이 나오거나 또 그러면 또 심적인 불안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은 같이 좀 보시자면 기관들의 좀 매도세, 외인들의 매도세 가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의 반등은 어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12%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2%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게 조금 다시 올라갈 포인트가 나온다면 여기 27,500 전고점 뚫고 가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강연회가 있고요, 이멘토님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보고 이멘토님도 조금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 소개할 곳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오후 2시인데요.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선릉역 7번 출구 첫 번째 골목 동아빌딩 3층에 HNAP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3층이 헷갈리시죠? 저한테 바로 문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네, 방송국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도와드릴 거니까요. 14일 날 토요일, 뭐 안타깝게도 발렌타인데이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물 꼭 사가지고 오세요, 여성분들은. 아셨죠? 우리 어머님들. 네. 꼭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시는 분들 그냥 무겁게 만드세요? 자, 이멘터님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양손은 항상 무겁게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제 말이 안 들렸네요. 자, 저 강연회는 2월 14일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청률이 좋죠.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는데, 자, 수급 주포 찾기 해법 대공개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요번에는 미아 지점에서 합니다. 자, NH투자증권 미아 지점,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에코피아 빌딩 2층입니다. 오셔가지고, 딱 나오면 있어요. 곧장 보이니까, 선착순 30명 꼭 기억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회복 중입니다. 힘내시고 내일 또 저희 찾아뵙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